할게요. 산연기.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산연기가 나왔는데, 산연기가 항상 19번, 18번 중에 한 문제가 나와. 20번, 그러니까 18, 19, 20번 중에 한 문제. 수능에서 18, 19, 20번 중에 하나는 꼭 산연기야. 아주 정해져 있어. 어서 오세요. 18번은 지금 우리가 어제 배웠던 너희들이 되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와 뭐 B가 반응을 해서 뭐 A가 되고 B 플러스가 되고 뭐 입자수가 뭐 몇 N이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 되게 헷갈려 했던 거. 그 문제 하나가 17, 18 중에 17, 20 중에 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고난도로 해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양적관계 문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던 양적관계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와요. 고난도 문제로. 그리고 오늘 배우는 중화반응 문제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7, 18, 19, 20 중 그 4개의 문제 중에 고난도 3점짜리 문제가 4개가 쭈르륵 나오잖아. 마지막 장.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 지금 고3 선배들 문제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 그 선배들 17번 풀면 종쳐요. 지금 고3 선배들은 17번 풀면 종쳐. 그러면은 언제 20번 풀면 종치는 날이 올까요? 그건 아마 N수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다 N수 돼야 돼요? 그렇진 않지. 무슨 소리냐면은 고1이 고1답게 공부하고 고2가 고2답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고3 때 17번 풀면은 종쳐. 그게 그런 패턴으로 되게 되어 있어. 왜냐면은 재수나 N수 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점 받는 거를 감안해갖고 문제를 내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고2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고1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훈련하는 패턴이 다 고3 여름방학 패턴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이해 안 되고 어려워했겠지만 고3들이 배우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3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수학이 안 돼 있잖아. 수학이 안 돼 있으니까 수학 공부하느라고 패턴은 배웠는데 연습 시간이 지금 되게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문제 푸는 테크닉이 여러분이 숙달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습이 안 된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에 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법은 다 알려줬으니까 이 프린트나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패턴들의 문제들을 죽도록 연습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걸 내년 1년 동안에 잘 다듬어가지고 만점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패턴을 익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패턴을 빨리 풀 수 있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3학년 때 화1이 끝난 다음이지만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야. 그 패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처음 풀 때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패턴 분석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보면 바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잖아. 문제풀이 테크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킬을 연마해가지고 시간 단축을 하는 연습을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 4분 내에 풀던 문제들을 1분 내로 단축시키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은 이제 패턴을 배웠잖아. 그러면 선생님 올해 연습하면 안 돼요? 화학만 가지고 대학 못 가. 그러니까 화학에다가 그렇게 많이 시간 이렇게 투자하지 마. 지금은 뭐에다 투자해야 돼? 뭐에다 투자해야 돼? 수학에다 투자해야지. 지금 수학에다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수학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려놓고 더 이상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만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화학에다가 완전 올인해갖고 하게 되면은 수학이 잡혀 있으면 화학이 성적 금방 오르거든요. 근데 수학이 안 잡혀 있으면은 화학이 성적이 같이 올라주지 않아. 그리고 화학만 점수 되게 잘 받는다고 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해. 막 수학이 4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화학만 1등급 나온다고 학교를 쓸 수가 없어. 근데 거꾸로 수학이 1등급 나와버리면 화학이 조금 안 돼도 쓸 데가 많아. 알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야? 수학을 1등급 받는다는 대전제 하에 여기 있는 거잖아. 화학 때문에 쓰고 싶은 대학을 못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을 먼저 잘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중화반응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요. 산연기를 오늘 배워요. 근데 중화반응 단원을 배울 텐데요. 어려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되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원래 잘 안 돼. 여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야, 원래.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안 되겠으면 어저께처럼 막 안 되는 부분 질문 막 하시고요. 아시겠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단원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짜증내지 말고. 알겠지? 자, 오늘 이제 산연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첫 번째 산연기의 정의 배울 거예요. 정의. 산연기 정의 하나 배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연기의 성질 하나 들어갈게요.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연기에 뭐 들어가면 대망의 중화반응 들어갈 거예요. 중화반응. 자, 산연기 파트는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요 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능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꼭 나와.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배당돼 있어. 그리고 산연기 정의 부분은 2점짜리 문제고요. 중화반응은 항상 3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산연기 성질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 근데 왜 배워요? 이걸 배워야 중화반응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산연기 성질을 조금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연기 성질 자체가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은 보충으로 1시간 더 한다고 했죠.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DNA를 할 거예요. DNA 파트, 생명 속 화학 요거를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수업 있으시면은 그냥 다른 수업 가시고요. 블로그로 지금 녹화해갖고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산연기 정의부터 들어갈게요. 산연기 정의가 뭐냐면은 산하고 연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야. 뭘 보고 산이라고 할 거냐, 뭘 보고 연기라고 할 거냐, 지금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칙을 정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산연기를 배운 적이 있어. 그 참 괜찮아. 실험하기가 참 좋은 도구다, 산연기가. 왜냐면 우리 주변에 산연기가 많아. 어서오세요. 산연기가 많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식초, 그지? 식초.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그지?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모두 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 찍어서 맛봤을 때 공통적으로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는 이제 반대로 뭘 많이 보냐면은 뭐 세척제, 그지? 세척제, 아니면 뭐 비누, 뭐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이 염기성을 갖는다 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좀 먹기가 좀 그래. 세척제를 먹기가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쓴맛이 난대요. 먹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먹으면 세척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있잖아. 실험실에서 뻔히 이게 포도당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설탕인지 알면서 또는 소금인지 알면서 비커에다 넣고 이렇게 수용액을 만들었다? 근데 뻔히 내가 이거를 내가 뭔지 알고 넣어서 이렇게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그거 맛보면 되니 안 되니? 맛보면 안 된다? 왜요? 내가 이거 뭔지 알고 넣었는데요? 이 비커에 이 다른 시약 있지. 다른 시약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실험실에서는 이 맛을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맛을 보네. 애들을 데리고, 뭐 어린애들을 데리고 맛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신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로 아이들이 산연기를 다 정의를 해놨어. 그래서 신맛 나는 거는 다 산. 그다음에 쓴맛 나는 거는 염기. 이렇게 했어.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연기를 좀 다른 패턴으로 정의를 해보자는 거야. 그럼 뭘 보면 산! 이렇게 알아내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인가 사람인데 이름도 이상해. 아레니우스. 근데 얘들아 이 이름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아레니우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입에 좀 짝짝 안 붙는데 아레니우스 자꾸 반복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가 정의를 내렸어요. 아레니우스가 어떻게 내렸냐면 산이라는 것은 무릇 이런 아이들입니다. HCl 그 다음에 H2SO4 그 다음에 HNO3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잘 보세요. 이 아레니우스가 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써드렸어요. 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주세요.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 이온이 붙어 있어요. 산에는 수소 이온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괄호 열고 AQ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용액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레니우스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과 뭐 어떤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수소 이온을 붙이고 있다가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꺼내면, 내보내면, 내 몸에서 띄어내면 이것은 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정리하면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산이란, 염기란 기본적으로 무슨 분위기였냐면은 수용액상에서, 수용액 분위기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아이가 바로 산이에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아이. 같은 방식으로 황산에서도 H2SO4가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랑 두 개의 SO4 E-로 나눠질 수 있기에 얘가 산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죠? 쉬워요. 그럼 염기는 뭐예요? 염기는요, 이런 애가 염기예요. 자,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쓸 테니까. CaOH2AQ 이렇게 쓴다고. 자, 보세요. 공통적으로 몸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OH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AQ가 뒤에 끄트머리에 다 또 붙어 있죠. 그쵸? 자, OH-의 수용액 상태라는 거야. 자, 하나만 써볼게요. NaOH라는 아이가 수용액 상태에서 녹아서 Na+와 OH-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이런 아이를 염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기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OH-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바로 염기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산은 H+를 붙이고 있었어야 되고 염기는 OH-를 붙이고 있었어야 돼. 돼요? 그러면 거꾸로 H+나 OH-를 붙이고 있지 않으면 산이나 염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아레니우스의 얘기에 의하면 없죠. 그죠? 게다가 또 어디에 녹아 있어야 돼? 물에 녹아 있어야 돼. 물속에 녹은 상태만이 산 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아레니우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몇몇 아이들만 산 염기가 되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런데 아레니우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NH3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예요. 우리 많이 봤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HCl이라고 하는 기체랑 만나요. 자,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HCl이 액큐어스 솔루션으로 가면요. 얘 이름은 뭐냐면은 염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뒤에 G, 이거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지. 기체로 붙으면요. 얘는 뭐라고 읽느냐면은 염화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염화수소 기체. 돼요? 얘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녹인 혼합물이고요. 얘는 염화수소 기체 순물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다른 거야. 뒤에 AQ가 붙냐 아니면 G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근데 아무튼 암모니아 기체랑 염화수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NH4Cl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고체 결정이 돼. 얘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반응 배웠죠? 어저께 산화환원 반응 배웠지? 예, 산화수 체크 한 번만 해볼게.
얘가 플러스 1이 3개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 플러스 4고 얘 마이너스 3이고 얘 마이너스 1이야. 얘 산화수가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산화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잘 봐.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 N도 그대로, CL도 그대로, H도 다 그대로야. 그치? 요게 이제 하나가 4개니까 이렇게. 그치? 그럼 요런 반응이야? 아니야? 아니지? 자,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산화한원 반응이 아니면요. 다 산연기 반응이라고 봐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산연기 반응이 맞아요. 얘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레니우스가 정의하기를 산이란 무슨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그치? 근데 벌써 수용액 상태야? 아니야? 아니지? 그 다음에 얘가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고 염기는 OH-이온을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어딜 봐서 OH-가 붙어 있어요. 여기 어딜 봐서? OH-가 전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사태가 발생을 한 거야. 봐. 모든 사람들이 얘를 보면 얘는 산화한원 반응이 아니고 산연기 반응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아레니우스 정의상으로 염기가 없어, 여기에. 그치? 게다가 수용액 상태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레니우스 정의를 그냥 쓰다가는 얘가 산연기 반응이 아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정의를 누가 브랜스테드, 이제 진짜 이름 되게 이상하지 않냐? 브랜스테드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다시 내려요. 산연기에 대한 정의를. 자, 얘들아, 브랜스테드 로울이 한번 따라해봐봐. 다 같이 따라해봐. 자, 괜찮아. 시작. 브랜스테드 로울이. 이제 이게 혓바닥이 안 돌아가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이 이상해. 아레니우스 이상해. 그치? 브랜스테드 로울이는요, 한 사람 이름이 아니야. 브랜스테드하고 로울이가 한 사람이 아니야. 브랜스테드라고 하는 사람과 있고,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하여간 북유럽 사람이고요. 로울이는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하여간 서유럽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잖아. 다른 공간에서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겠지, 들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각자의 나라에서 각각 이거를 연구하다가 각각 논문을 발표한 거야. 다른 나라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논문을 발표했고 각각 발표했는데 둘이가 같은 내용의 논문이 나와버린 거야.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브랜스테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고 로우리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의에다가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넣어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봐. 지금 같았으면은 왜 학회도 많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갖고 서로 제가 저거 하고 있네. 큰일 났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교류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런 논문이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 이제 뭐 발표가 될 수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 당시에서는. 아무튼지 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정의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어졌지, 그치? 브랜스테드 저기만 해도 어려운데 브랜스테드에다가 로우리까지, 그치? 아무튼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이 이름 자체가. 왜요? 시험에 나와. 이 물질은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냐,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 이렇게 딱 집어넣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다시 브랜스테드 로울이 정의에 입각해서 산, 염기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브랜스테드 로울이는요, 수용액 따위는 필요 없다. 수용액 그런 분위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용액 맞아도 되고 아니어도 돼. 그거는 상관없는데, 산이 되려면 물은 H+를 내놓는 게 맞아. 내놓는 아이가 산이 맞아. 아레니우스 정의랑 똑같지, 이 경우에. 그치? 그런데 염기는 OH-를 몸에다 붙일 필요는 없어. 대신 H+를 받아주면 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자, 그 다음
H 플러스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은 수소 이온으로 알고 있죠. 그죠? 수소 이온. 수소 이온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이 H 플러스를 사용할 때요. 이 사람들의 논문에 수소 이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프로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프로톤. 얘들아, 프로톤이 뭔지 아니? 이런 용어는 모르니? 양성자. 많이 들어봤는데? 수소라는 하나의 아이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돌고 있잖아. 이렇게 생겼지, 그치? 수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전자를 싹 떼어내면 수소 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아이 자체를 뭐라고 해? 양성자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양성자의 거동에 의한 정의가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의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붙냐 떨어지냐 이걸로 정의를 내린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뭐 수소 이온이라고 해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양성자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양성자를 내놓는, 양성자를 받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도 아, 그게 수소 이온이구나 하고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H 플러스의 거동에 의해서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NH3가 지금 기체 상태인데 얘가 뭐가 됐냐면은 자, 요거를 다시 쓸게요. 요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나눠서 쓸게요.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지. 어떻게? NH3가 여기에 있는 H 하나를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는 양성자를 받았어요? 잃었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야? 염기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HCl은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가 여기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잃었어, 얻었어. 얘는. 잃었어. 그러니까 뭐야? H 플러스를 내놨지. 그러니까 4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내려버린 거죠. 선생님 있잖아요. 요 아레니우스 정의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쓰고 대학교 2학년 때 산염기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실험이랑 그런 거 뭐 좀 배워서 분석화학에서 좀 배웠어요. 2학년 1학기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아레니우스 정의를 쓰고 유기화학하고 그 다음에 무기화학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산염기를 정의할 때요. 무조건 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만 썼어. 그 이후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아레니우스 정의를 쓴 적이 없어. 책에서. 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만 썼어요.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지 아무래도. 왜냐면은 초딩, 중딩 때 이걸 많이 배웠고 우리 주변에 얘네들이 많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중화 반응할 때도 얘네만 써요. 이거 가지고만 써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요,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이 정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조금, 뭐 석사 이쪽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 좀 쓰고, 뭐, 이게 조금 어려운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실 줄 알면 되냐면은, 물질의 반응을 줬을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염기를 찾아내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반응을 보고. 아시겠어요? 요 정도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산 염기. 그럼 여기서 결론은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수용액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럼 얘들아 여기가 액큐어스 솔루션이어도 돼? 안 돼? 돼. 여기 보면은 얘 있지. 얘 액큐어스 솔루션이잖아. 얘는 아레니우스 정의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정의이기도 한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이기도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산은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어요. 이게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고 이게 아레니우스 정의고 산인 경우에 이게 가능해. 이런 포함 관계가. 되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NH3가 H2O랑 반응을 했어. 그래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됐어요.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산염기 찾아보시는 거예요. 쉬워요. 자, 보세요.
NH3가 H 플러스를 먹고 NH4 플러스가 됐어. 이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얘 뭐야? 그대로 염기예요. 그 다음 H2O가 이 아이가 여기 하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를 먹어버렸지. 그러니까 요거를 뺏겼지. H 플러스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산이야, 염기야? 염기. 아 미안해요. 산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 희한한 일 하나가 벌어져요. 이거 잘 보세요. 이번엔 HCl하고 H2O를 반응을 시켜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면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그래서 H3O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반응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자, 잘 봐. 뭔가 이상해 지금. HCl은 얘가 됐으니까 H 플러스를 얻었어? 잃었어? 잃었어. 그러니까 염기야 산이야? 산이야. 그런데 얘는 H 플러스를 얘 거를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지. 선생님 물이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그러면 물이 산이냐고요 염기냐고요?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데 도대체 물이란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달라요 이러겠지. 그치? 무슨 소리야? 같이 반응하는 아이가 염기냐 산이냐에 따라서 물은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따지려면요. 그냥 얘가 대놓고 이런 아이들은 전부 산이고 이런 아이들은 전부 염기잖아.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요. 어쩔 때는 산도 되고 어쩔 때는 염기도 되는 물질이 존재해요. 아시겠습니까?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의 기법이 이래요. 그럼 이제 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꼭 이거 물어본다? 선생님 그러면요 물 있잖아요. 물 H2O 이 아이는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요. 얘는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산이에요 염기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산은 H 플러스를 내놓고요.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H 플러스도 내놨고 OH 마이너스도 내놨잖아요. 그럼 산이에요? 염기예요? 이러고 물어봐. 애들이. 자,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H2O는요.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안 돼. 왜요? 수용액을 만들어주는 용매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염기를 정의하는 대상이 아닌 거야.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물은 산인지 염기인지 안 물어봐요.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산인지 염기인지 물어볼 수 있다고. 왜? 얘 H 플러스를 잃었냐 얻었냐에 따라서 산 염기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요? H2O요? 염기랑 반응하면 산이고 그러니까 염화수소랑 반응하면 염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면은 혼자 H2O가 그냥 혼자 이온화되는 반응으로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 꼭 누구랑 반응을 한 정의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앞에 누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려면. 되시겠습니까? 네. 어렵지요? 그죠? 네.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할 때 여러분이 앞에 무슨 결합을 배웠는데 그 결합이 여기 나와요. 무슨 결합이냐? 자, 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요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배자로 시작하는. 옳지. 배위결합 물질이야. N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NH3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헐벗은 H 플러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쫙 붙어갖고 배위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는요 배위결합을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H2O도 이렇게 자위가 두 개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HH 붙어 있다가 H 플러스가 여기 와서 배위결합하는, 그래서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 결합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이결합인 경우는 거의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라고 보면 되죠. 베이결합인 경우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말고 마지막으로 정의 하나만 더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뭘 할 거냐면요. 저기 조금 지울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루이스 정의 할 거예요. 루이스 정의. 얘들아, 루이스가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루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그렇지, 전자점식. 루이스가요, 그 전자점식 만든 그 루이스 진짜 일 되게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노벨상은 못 탔어. 그지? 참 안타까워. 루이스가 전자점식을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루이스가 만든 전자점식에서 루이스가 자기만의 정의를 만들어내요. 이런 상태의 암모니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잘 보세요. 저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베이결합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 이렇게 생겨버렸지, 그치? 이렇게 생겨버렸잖아.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 있고 이렇게 생겨버렸잖아. 사실은 여기 플러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생겨버렸는데 잘 보세요.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프로톤,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 보면은 양성자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됐기 때문에 얘가 염기가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루이스가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양성자를 받았다. 하지만 얘 입장에서, 암모니아의 입장에서 전자쌍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똑같은 얘기야. 얘 입장에서는 이 양성자를 받은 게 맞아.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이 전자쌍을 얘한테 줬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어쨌든 둘 다에 의해서 요 결합이 형성된 거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루이스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산이라는 아이와 염기라는 아이는 무릇 산은 전자쌍을 받는 아이고 전자쌍을 내놓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쌍을 내놨지. 그러니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지. 브랜스테드 염기도 염기고 루이스 염기도 염기. 다시 말해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면 루이스 염기가 되는 똑같은 염기가 돼. 그러니까 얘는 염기라고 정의되는데 얘가 산으로 정의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브랜스테드 롤이든 루이스든 둘 다 염기는 다 염기여야 되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둘이가 뒤집힌 거야. 브랜스테드 롤이는 양성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 염기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루이스는 전자쌍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하는 서로 입장을 바꾼 상태에서 정의를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염기여야 돼. 얘는 산이라고 그러고 얘는 염기라고 그러면 잘못 찾은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원래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루이스가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를 보고 자신의 전자쌍 이론으로 정의를 다시 내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유지시키면서 자신의 정의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의 방식, 체계를 만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 이 H+가 없는 상태에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다 루이스 정의에다 다시 써줄게. 산이란 전자쌍을 받는 아이, 그 다음에 염기란 전자쌍을 내놓는 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양성자로 정의를 어차피 내려도 되는 걸 굳이 루이스 정의를 왜 만들어갖고 우리를 정의를 3개를 알려주냐고. 괜히 시험 범위만 늘어나게. 그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NH3라는 아이와 BF3라는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베이결합할 때 보셨을걸요? H에 여기 전자쌍이 있는데 B가 F 해갖고 이 아이가 옥텟을 형성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둘이가 결합을 하면은 얘가 H에 F의 형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 버리잖아. 이런 경우에는 H+가 있어야지 정의가 돼. 누가 산인지 누가 염기인지. 그치? 여기 H+ 눈 씻고 찾아봐도 H+ 주고받은 거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산염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전자쌍으로 유일하게 얘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루이스가 전자쌍으로 산염기를 정의를 안 내렸으면 얘는 그 정의를 내릴 수 없게 미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루이스 정의가 여러분 교재에 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루이스 정의를 찾을 때 솔직히 여러분 수준에서 루이스 정의로 산염기 테스트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문제풀이 팁인데 루이스 산인가? 루이스 염기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잘 모르겠으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따져봐요. 100%야. 그냥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따져갖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잖아요? 그럼 루이스 염기야. 100%야 100%. 그냥 불패야 불패. 다 그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루이스 정의가 긴가 민가 하면 전자쌍으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따져보고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염기다 라고 결론이 나면 그냥 루이스 염기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하시냐면요. 교재 154쪽, 155쪽 4문제 있어요. 10분 동안 4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산으로 만들어진 화학약품을 좀 먹이겠습니다. 산으로 만들어진 화학약품. 자, 산으로 만들어진 화학약품을 먹으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열나 졸립죠, 지금. 오늘 종강인데다가, 일요일인데다가, 다음 주에 개강이야, 얘들아. 개학이야, 개학. 신난다. 개학이야, 개학.